그 판매 대수가 뭐 삼성전자가 앞섰다, 애플이 뭐 앞섰다 그러는데 평균 판매 단가는 애플은 한 $900쯤 되고 삼성전자가 $300를 좀 넘습니다. 애플은 $599에 2월 28일부터 제공이 된다 그러는데 16E 여기 특징이 첫 번째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프로세싱 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애플은 보면 그 하드웨어 내부의 반도체 이런 걸 자체 개발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그 결과 R&D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18 프로세싱 칩이 들어가고 그 모뎀 칩,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랑 연결을 하는 C1 칩, 이것을 그동안 이제 퀄컴이 공급을 했는데 자체 모뎀 칩을 저가 보급형 폰에 탑재를 해서 성능을 보고 금년 가을에 아이폰 17 새 기종이 나오면 거기에는 아마 많이 탑재가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수직 계열화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가고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멀리 미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우세요 거기? 아니에요. 여기 네. 뭐 지금 오늘 이제 귀국 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고요. 저녁 네. 때. 여기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1시 조금 넘었는데 네. 오늘 낮에는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네. 여기 뭐 약간 그늘이진데 햇살은 엄청 따사로운데 조금 그늘이진 그 실내 같은 데는 약간 그 냉기가 있어서 제가 뭐 하나 여기 파카 같은 거를 네. 입었습니다. 네. 오늘 계신 곳은 좀 약간 가정집 같이 코지한 느낌인데 이제 호텔 생활을 접으시고 집 하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인의 그 네. 집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마운틴 뷰에 있는 숙소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이제 교수님과 그 미국 현지 소식을 한번 전해 드릴 텐데 일단은 영어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해 주신 영어 문장 뭘까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ich sector boasts the most stable earnings and share price. 자, 되게 most. 뭐 번역하기도 쉽죠? 그렇죠. which sector, 어떤 섹터냐. 가장 이제 most 안정적이고 또 주가 수익률이 좋은 그런 섹터가 뭐냐. 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빅테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약간 요새는 소프트웨어 쪽도 좋은 것 같고. 뭘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4위가 팔런티어. 우리 아까 박 팀장이 많이 얘기한 그렇잖아요. 되게. 근데 뭐 진짜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빅테크의 6개는 워낙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이 진짜 견조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본문에 미국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나눠서 4분기 이익을 살펴보면, 야, 진짜 IT 기업들이, 달러가 강세가 돼도, 근데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 빅테크 회사들은. 근데 달러가 강세가 돼도 그 떡이 없는데, 원래 업종을 우리가 이제 GICS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12개 업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방어적인 성격은 그 필수 소비재. 제가 이제 오늘 월마트, 커스트코 얘기를 이제 끝에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좋으나 내가 뭐 보너스를 좀 생각보다 못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심지어 실직이 돼도 뭐 치약이나 세제 뭐 이런 거는 내가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나 뭐 장 보러 꼭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와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쓰는 필수 소비재들은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성장성도 떨어지고 마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주식이라는 게 가장 이제 겁나는 게 리스크 아니에요. 예측 못하는 불확실성인데 이 필수 소비재는 리스크가 극히 낮다. 거의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씩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을 되게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거의 뭐 빅테크나 IT 종목 위주로 돼 있는데 항상 한두 종목은 필수 소비재를 들고 있으면 효자 노릇을 한다. 네. 최근에는 이제 오늘 뭐 월마트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서 그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월마트의 퍼가
아마존의 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그 프리미엄을 이제 준다,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왜 사투리가 나오죠? 지가요 하는 것 같네요. 아침에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항상 ETF로만 미국 주식 투자를 이렇게 쭉 해오다가 요즘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코스트코를 사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오늘 월마트 실적 내용 나온 거 보고 조금 더 그냥 무겁게 올라가지만 좀 그래도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교수님께서 코스트코 이야기도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4년 전에 제 책 썼을 때 코스트코 주가가 300달러였는데 지금 음, 1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밸류에이션이 퍼가 50배가 넘어요. 그래서 부담이 음, 되는 건 맞는데 틀림없는 회사다. 그 제 이제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네네. 전에 우리 리비안 실적이 발표가 4분기 실적에 리비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음, 리비안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네. 미국 와서도 이제 그 얼마 전에도 뭐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뭐 실적이 뭐 여전히 그러니까 매출 생각보다 좀 좋았고 판매 단가도 좋았고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매출도 좋았고 적자는 여전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음, 2025년에도 한 3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걸 예상을 하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동안 자신 있게 얘기했던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이다.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근데 음, 실제 플러스로 반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그래도 많은 여전히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뒤에서 이제 복스와겐이 돌보고 있죠. 왜냐, 음, 복스와겐이 그 자율주행 쪽을 거의 뭐 전기차를 제대로 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기대에 부응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양호한 숫자를 발표했고 CEO도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를 줘서 음, 아마 그 애프터마켓의 주가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래서 4% 오르네요. 어, 음, 이 회사 주가는 워낙 변동성이 높습니다. 뭐 네.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여전히 10%가 넘어요. 음. 근데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안의 주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4%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14불대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그 노이즈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뭐 미국 국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마치려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오히려 zelensky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노이즈가 많은데도 유럽 주가는 계속 오르고 오히려 미국 주가보다 금년 들어서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리스크 온의 그 트렌드는 지금 계속 되는 것 같고, 실제 아까 우리 박 팀장이 얘기한 팔런티어 주가가 강한 것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리스크를 많이 실은 종목이 팔런티어거든요. 시총이 지금 한 350조 원쯤 되는데, 삼성전자만큼 시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제가 거의 매주 지금 3, 4주 동안 얘기하는데 실적이 4분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신고가 이번 주에도 갱신하고 S&P 500 기준으로 모멘텀이 좋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독과점적인 지위,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도 그런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이익이 아주 견조하다. 음.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한 80% 이상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해서 뭐 엔비디아는 아직 발표는 안 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큰 회사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 종목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애플이 저가형 아이폰 모델을 발표를 했고 2월 28일부터 이제 주문을 받는데 599달러. 그러니까 모델명은 16E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제가
그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폰 판매 대수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애플은 하드웨어를 팔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아이폰을 들고 있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구독 모델로 가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 회사의 밸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일론 마스크가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이 다 구독 경제로 갈 텐데. 그래서 이번 애플의 그 저가 폰 모델 출시는 우리가 그런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필수 소비재 업종, 네. 월마트, 커스코, 음. 아마존과 밸류에이션 같은 걸 좀 비교하고 네. 월마트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 그 이마트의 정영진 회장이 미국 와서 트럼프 아들하고 사진 찍는 거 좀 맞아요. 그만하고 이런 데 가서 공부 좀 하고 이마트를 다시 되돌릴 그럴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예. 트럼프가 이마트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쉬운 거는 뭐, 언제 개선이 될지는 뭐, 기다려 봐야죠, 뭐. 자, 이어서는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지금 거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 업종이 다 고루 우수한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필수 음. 소비재만 조금 주춤하고 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보다 다 아주 우수하게. 그러니까 이런 음. 경우도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12개 업종이 다 예상보다 다 좋았고, 지금 이제 한 82% 회사, 500대 기업 중에 82%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 80%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좋은 데가 그 비트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못하는 회사들이 언더퍼폼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익이 분기 중에도 지금 실적이 발표되면서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실적이 좋을 때도 하여간 이익이 발표되면서 상향 조정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면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돼서 4분기 이익은 거의 이제 집계가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7.3%의 EPS 증가율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발군의 실적이 있으니까 이건 주가가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밀려도 다시 오늘도 뭐 오전에 좀 약했다가 오후에 네. 좀 돌아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4분기에 매출 증가율은 5%, 이익 증가율은 17%인데 미국은 이제 항상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항상 높아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비용 절감 그런 걸 통해서 마진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월마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양상. 그래서 음. 여기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하여간 지금 S&P 500 전체로는 17, 8%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된다. 근데 음. 다음 분기, 1분기는 조금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약간 기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 이익 증가율은 한 8%를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그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서 뭐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아니다. 1분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 내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향후에 뭐 관세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달러 얘기라든지 하면서 이게 좀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익스포저가 큰 미국 기업들이 좀 실적이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의 가장 음.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 그다음에 외교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관세 음. 이런 것이 국가별로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개별 기업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네. 오늘 월마트 실적을 보면 가이던스를 줄 때 월마트 CFO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는 그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음. 월마트 매장 가보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근데 들여오는 것들을
워낙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좀 더 가격을 낮추게 만들고 일부는 그 고객들한테 가격 정가를 내서 마진을 유지를 하겠다. 근데 기업들은 아직 그 관세 인상의 효과를 가이던스나 전망에 반영을 대부분을 안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연준의 그 파월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연준 이사회나 연준에서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관세 인상의 그 부정적인 효과를 통화 정책하는데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 당국자와 개별 기업은 좀 틀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대 기업을 매출과 이익을 이렇게 그 내수와 그 수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파이 차트죠. 여기가 뭐냐면 S&P 500대 기업을 다 합치면 미국 국내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한 60%쯤 되고 파란 그 에어리어가 이제 네. 그 내수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뭐 100% 내수 기업이나 100% 수출 기업은 거의 없죠. 근데 보통 그쵸. 뭐 수출 내수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S&P 500 기업은 평균적으로 60%를 미국 국내에서 벌고 40%를 해외에서 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파란 선, 그러니까 녹색 선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죠. 되게 왼쪽은 이제 다 파란 선, 내수에서 매출을 만드는 거고 가장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IT 기업, 그다음에 머티리얼, 소재 기업, 뭐 철강, 유화 뭐 이런 데고 그다음이 이제 컨슈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그래서 요 세 개 업종은 그 다른 시장 전체보다 해외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실제 아주 이론적으로 따지면 단순히 따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달러로 다시 환산을 하면 매출하고 이익이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팩트셋의 이번에 분석을 보면 4분기에는 오히려 달러가 분기에 7% 절상이 됐다고 합니다. 달러 지수가.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 강했죠, 지난 분기에. 달러가 그렇게 강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다 훨씬 해외 비중이 높은 IT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던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그 가격 전가력 프라이싱 파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왼쪽 그래프는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익 증가율인데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비중, 그러니까 이제 그 녹색 그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매출 증가율도 시장 전체보다 높았고 6%쯤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무려 21%.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높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요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프라이싱 파워거든요. 가격 전가력. 그래서 소비자들이 워낙 그 충성도가 높고 자기네가 제품 서비스가 파워풀하고 거의 뭐 독과점적인 그런 입장이니까 적당하게 항상 가격을 계속 꾸준히 올려서 그 뭐 수출 비중이 높건 아니면 원가가 올라가건 어쨌든 간에 마진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이익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갖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테크 플러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IT 회사들의 어떤 독점적인 프라이싱 파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4분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실적 내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유럽 주식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오르는 거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게 큰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유심히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주가보다 유럽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실선으로 그려진 다음 페이지 보면 유럽의 600대 기업 지수
금년 들어서 한 5, 6% 올랐고, 그러니까 미국 S&P 기업 지수 오른 거에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그 유럽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주가도 그렇죠. 그래서 워낙 저평가되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유럽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하는 그런 좀 조짐이 좀 있고요. 국내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초강경.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영어에 그런 걸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bark, 멍멍멍 짖기는 하지만 bite, 물지는 않는다. 음. 그래서 그 노이즈를 많이 만들지만 유럽과는 결국 타협을 관세나 무역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낙관론이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어떤 그 정치 철학이나 트럼프가 뭐 그 zelensky를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음. 결과적으로 하여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유럽의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이제 내려올 테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유럽 주가가 하여간 최근 한 두세 달 사이 많이 오르는 건 국내 주가가 의외로 금년 들어서 지금 뭐 꽤 그 강세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 음. 이게 이제 미국 주가랑 그 연결해서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는 있지만 리스크 온 모드는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박 팀장이 팔런티어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 그 창업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가 그 비난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음. 워낙 팔런티어는 지금 뭐 금년 들어서 한 3, 40% 올랐고 1년 사이에 한 3, 400% 올랐잖아요. 지금 퍼가 한 200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스 카프라는 공동 창업자, 이게 네 명이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2003년에. 근데 주식을 한 1,000만 주를 판다 그러죠, 올해.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원래 그 경영진이나 이사들이 주식을 팔 때 미리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SEC에 보고하고 그것에 맞춰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데 뭐 워낙 그 CEO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자금이 필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거나 그래서 CEO들이 자기 주식을 파는 거가 웰컴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는 우리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창업자가 자기한테 스톡 옵션을 주거나 주식을 팔면 엄청나게 비난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스 카프라는 지금 CEO 공동 창업자가 주식을 판 것은 뭐 그냥 그러한 이벤트로 생각하지 엄청나게 자기 회사를 베어리시하게 봐서 부정적으로 봐서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작년에도 주식을 4천만 주 팔았나? 하여간 그래서 실제 작년에 안 팔았으면 계속 부가 더 증가했을 것 같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감각은 이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 애플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이 599달러 좀 저렴한 모델의 출시가 과연 애플의 좀 지금 약간 슬로우 침체되어 있는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음, 있을지가 음.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맨날 그 판매 대수가 뭐 삼성전자가 앞섰다, 애플이 뭐 앞섰다 그러는데, 평균 판매 단가는 스마트폰에 애플은 한 900달러쯤 되고, 삼성전자가 제일 그 애플을 제외한 회사 중에 높지만 300달러를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단가가 거의 3배가 차이가 나고, 애플은 기본적으로 한 8, 900달러 이상만 그 스마트폰을 팔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는 이제 갤럭시를 사면 100만 원 넘는 폰들이 있지만 뭐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저가 폰을 워낙 많이 파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플은 599달러에 이제 2월 28일부터 그 제공이 된다 그러는데 16E, 2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에코노미에 있자인지. 근데 하여간 음. 그를 하고 여기 특징이, 첫 번째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 여기 저렴한 애플 모델인데도. 매장을 가봤어요. 네. 한국은 우리 4월부터
애플 신규 폰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써보니까 상당히 쿨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뭐 챗GPT가 이제 탑재가 된 거니까 좀 더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애플이 프로세싱 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은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하드웨어 내부의 반도체 이런 걸 자체 개발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그 결과 R&D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18 프로세싱 칩이 들어가고 되게 지금 이제 뉴스가 화제가 되는 것은 모뎀 칩,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랑 연결을 하는 C1 칩. 이것을 그동안 이제 퀄컴이 공급을 했는데 자체 모뎀 칩을 처음 탑재하는. 그래서 아마 이 저가 보급형 폰에 탑재를 해서 한번 성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가을에 아이폰 17 새 기종이 나오면 거기에는 아마 많이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애플이 하여간 수직 계열화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가고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근데 그동안 이제 퀄컴 칩을 사면 부품 요금도 내지만 로열티를 부품 하나 살 때마다 한 5, 6달러씩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모뎀 칩 개발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라 이제 그렇게 애널리스트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플이 뭐 대단한 신제품 개발이 없다고 이제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는 설비 투자는 다른 빅테크보다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보면 애플이 R&D에 투자한 게 여기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함이 돼 있죠. R&D 인력 314억 달러. 그러니까 뭐 원화로 따지면 한 45조 원을 R&D에 투자하는. 근데 여기는 보면 하여간 엄청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고 완벽성을 기하는데 애플은 되게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런 면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애플이 좀 작년 말에 주가가 좀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또 안정을 보이죠. 네. 결국 애플의 힘인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하여간 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데 특히 유럽 같은데 애플 서비스를 구독 경제로 하면서 그렇죠. 기업의 실적에 계속 보탬이 되고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뭐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뭐 로봇이나 그런 디바이스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저는 그 약간 소통을 하는 애플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조명 기기를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다양한 그런 제품들 출시를 또 하면은 또 애플은 워낙 충성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내용들도 계속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매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월마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월마트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80% 올랐어요. 와, 그래서 이게 뭐 빅테크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음, 퍼 기준으로 37, 8배. 그러니까 1년 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아마존이 한 35, 6배쯤 되는데 야, 이게 뭐가 엄청 변했나. 제가 그 월마트 매장을 가본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할 때 월마트 이 근처, 저희가 이제 묵는 근처 매장도 가보고 코스트코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월마트가 매장의 머천다이징이나 이런 게 혁신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플러스라는 멤버십. 그러니까 코스트코의 장점은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있잖아요. 한 네.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4, 50달러 정도 내는 회원. 그래서 그 회원이 돼야지 이제 매장에 입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마트도 몇 년 사이에 이제 월마트 플러스라는 그러한 멤버십 회원을 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서 그러한 점들이 주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회사의 이익의 안정성, 성장성이 더 배가가 되면서 야, 이게 거의 뭐 틀림없는 주식이 아니냐. 그래서 월마트가 점점 커스트코처럼 인정을 받는. 커스트코는 퍼가 지금 5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빅테크, 하이테크
IT 주식만 이 퍼가 높은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일상과 관련된 기업 중에도 틀림없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시장에 훨씬 높게 준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가 더 관건일 텐데, 근데 이번에 월마트가 약간 향후에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낮춘 부분이 좀 아쉽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월마트가 4분기 여기는 이제 회계 연도가 1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년 이번 새 회계 연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4분기 실적 되게 좋았어요. 매출이 한 5%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한 10% 성장하고 그다음에 버는 돈의 한 40% 이상을 캐시플로우의 40% 이상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플러스 이제 배당도 주니까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아마 그 CF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효과를 악영향을 우리 가이던스에 반영을 안 했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익 증가율이 한 3에서 5% 정도로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월마트 주가가 뭐 한 80% 이상 올랐고 코스트코는 50%. 그다음에 아마존도 많이 올랐는데 올라봤자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였고 월마트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0% 이상 주가 상승해서 총 5년 동안 160% 주가가 상승했고 코스코는 더 올랐습니다. 네. 230%. 그래서 아마존 100% 오른 게 좀 무색하게. 근데 최근에 보면 아이가 이 그 시장이 IT, 빅테크, 뭐 팔란티에 이런 데 환호하기도 하지만 코스코, 월마트 같이 지금 이제 코비드 코로나 이후로 미국 사람들의 쇼핑의 패턴도 좀 더 변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되고 뭔가 나한테 밸류를 가치를 오퍼하는 데만 그 의미 있게. 그래서 지금 타겟 같은 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팬시한 경기 관련 소비재를 많이 파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해서 타겟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네. 월마트, 커스코 이런 쪽으로 가서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매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 직접 찍으신 월마트가 사진이군요. 예, 예, 예. 제 얼굴까지 찍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월마트가 중산층들이 이제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 가면 좀 물건이 조금 내가 살 게 별로 없어. 그래갖고 진짜 뭘 저렴하게 살 거가 아니면 내가 굳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코로나 전에는 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머천다이징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 과일이나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아주 진열이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뭔지 아세요? 우측 상단에는. 불닭볶음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네. 불닭이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어서, everyday low price라고 음. 6불 88전에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통 그 월마트가 잘하는 좀 이런 제품을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만 와. 결국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 그로서리가 일단 장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것이 네. 되게 이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월마트가 최근에 많이 변한 것은 중산층들을 많이 그 고객으로 흡수를 해서 훨씬 좀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층이 많이 확산이 됐다. 이제 그런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 퍼에 대한 차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퍼는 코스트코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이 그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오. 그래서 그 커스트코는 뭐 워낙 주가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올랐으니까. 근데 퍼가 하여간 50배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월마트가 한 37, 8배. 아마존이 원래 퍼가 한 6, 70배쯤 됐는데 이익을 많이 내면서 그러니까 퍼라는 거는 주가 시총을 순이익 주당 EPS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퍼가 내려와서 30배 중반 정도로 내려와서 하여간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필수 소비자 같이
안정적인 이익,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데들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의아해 할 텐데 한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별로 없죠, 되게.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뭐 배당을 계속 증가시켰거나 아니면 이익의 안정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프리미엄을 준다. 마치 채권 투자하듯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리고 월말 이제 네. 음, 어, 월마트 실적은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네네. 해서 뭐 요건 뛰어넘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월마트는 가족 기업이에요. 아. 패밀리 비즈니스고 월튼 패밀리라고 1962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 월튼 패밀리가 지분율이 50%가 여전히 높은데 아주 전문 경영인을 위촉을 하고 패밀리는 이제 배당을 주로 받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경영을 잘하고 이 회사가 진짜 잘하는 것은 이런 전통 업체들,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아마존에 결국 녹아나는데 여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국 통합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마트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마트는 확실히 그런 리스크를 이제 극복했다가 이제 그렇고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그 MSCI가 이제 12개 업종을 우리가 분류할 때 필수 소비재 업종 그 주가 차트예요. 네. 지난 한 15년 동안. 여기 약간 좀 실선이 가늘어서 안 보이기도 하는데 노란 그 차트. 노란 것은 이제 MSCI 전 세계 지수. 음. 그렇죠? 지난 2023년, 4년 네. 계속 많이 오르는, 이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바로 아래에 그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게 MSCI 필수 소비재, 컨슈머 네. 스테이플.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뭐가 그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져야 할까요? 안정성?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뭐 덜 조금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빠질 때도 있지만 네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우상향하는 있다. 모습. 물론 이제 그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아요. IT나 그쵸. 시장 가치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놓고 보면 그 이런 MSCI 필수 소비재 주식을 사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연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 5.74%, 네. 10year 밑에 보면, 그러니까 6% 지난 10년 동안 주가는 연평균 올랐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비던드 yield 배당이 2.7% 되니까, 주가는 한 5, 6%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되니까, 한 연 8% 정도, 9%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확실한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펄을 놓고 보면 19배로서 시장보다 더 높아요. PBR도 더 높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지만 그만큼 높은 이유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제가 좀 더 얘기 드릴 커스트코와 월마트가 이제 1, 2등 이 업종에 부상을 했고, 프록터 앤 갬블, 뭐 코카콜라, 뭐 펩시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눈여겨서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보면 좋다. 이제 네. 그런 거고. 그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그, 회원제를 월마트 플러스라는 걸 해서 이게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가입자가 4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2,500만 명.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3불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1년에는 한 106, 70불. 그래서 이거 연 회비만 해도 6조 원의 매출하고 이익이 와. 바로 생기고, 그다음에 월마트가 최근에 핫하니까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이 추가로 매출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 아마존이 프라임이 되게 인기가 있듯이 월마트 플러스는 그 파라마운트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무료 배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름 주유할 때도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이걸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쪽에 엄청나게 지금 뭐 10조 이상의 투자를 매년 하면서 아마존을 결국 따라잡지 못하지만 아마존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일 배송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주 그러한 좋은 모습을 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비 기업 월마트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필수 소비 그 코스트코와 월마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조심해서 잘 돌아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